가장 먼저 짚어봐야 할 건 오늘 유독 충격이 심한 이 반도체 주들입니다.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 우리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은지 짚어보겠습니다. 반도체 업계 출입하는 정재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이 마이크론 가이던스 쇼크다 뭐 이렇게도 많이들 표현을 하던데 우리 반도체 기업들 실적도 좀 우려가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3분기, 그러니까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뭐 4분기였지만 우리 기준은 3분기였죠. 마이크론이 실적 이상으로 조금 좋은 실적을 보여줬었는데 4분기에는 그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했던 것이 이제 좀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론 실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전체 반도체 시장의 단기 불안이 이제 현실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IT 시장 전반이 침체가 돼 있어서 뭐 PC와 모바일 그리고 자동차 전장 산업의 반도체 수요가 약세가 이제 지속되고 있다는 게 좀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D램에 비해서 진입 장벽이 좀 낮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낸드 플래시가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가격 하락세가 좀 눈에 띄게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단 하나 수요가 살아있는 시장이라고 보면은 이제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시장 쪽인데요. 네. 마이크론이 이번 실적 발표에서 HBM을 포함한 데이터 센터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한 400% 이상 성장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이제 마이크론의 그래픽과 서버 클라우드 사업을 담당하는 CNBU, 그러니까 컴퓨터 앤 네트워크 사업부 매출이 44억 달러를 기록을 해서 전분기보다 46%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내년 1월 초에 삼성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를 하고 네. SK 하이닉스도 같은 달 말에 확정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마이크론 실적이 보통 우리 반도체 풍향계라고 좀 보이잖아요. 네. 이런 업황에 대한 영향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받을 전망입니다. 레거시 부진이라는 게 이미 어느 정도 예상이 돼 왔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 눈높이도 이미 좀 낮아져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미 한 10월, 11월 달부터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실적 전망, 4분기 실적 전망치에 대해서 눈높이를 많이 낮춰놓은 상태입니다. 네. HBM 특수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이제 4분기 실적 부진이 더 눈에 띌 것으로 지금 보이는 상황인데요. 4분기 반도체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전분기, 3분기 3조 8천억 원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큽니다. SK 하이닉스도 범용 반도체 부진 영향을 받긴 받습니다. 하지만 4분기에 D램 내 HBM 매출 비중이 35%에서 한 40% 정도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러면 HBM 매출만 한 4조 5천억 원에서 5조 원 가까이 나오게 됩니다. 이 SK 하이닉스는 4분기에 한 8조 원 정도 영업이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4분기 실적은 HBM이 실적을 좌우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올 4분기에 이어서 그러면 내년에도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간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 반도체 업황의 부진, 그러니까 범용 반도체 시장의 부진이 계속될 것으로는 보이긴 하는데 힌트를 하나 얻자면 마이크론 발표에서 내년 하반기에 IT 시장의 개선이 좀 시작될 것이다라고 좀 전망을 했습니다. 좀 네. 지금과 같은 반도체 업황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속이 된다는 얘기인데요. 마이크론이 이번 실적 발표에서 2025년도, 그러니까 내년에 HBM 물량이 완판이 됐다면서 2026년에는 HBM4 양산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기업들이 현재 설비 투자는 다소 좀 줄이면서 기존 D램 공정을 HBM으로 전환하는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삼성전자의 HBM3 공급 확대 지연이 계속이 좀 된다면 내년 1분기 실적 차이는 더 크게 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내년 1분기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D램 매출은 한 13조 원 정도로 엇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D램 영업이익은 다만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에 비해서 한 절반 정도 수준으로 나타날 것으로 현재 전망이 좀 됩니다. 일단 마이크론은 이 상황을 레거시 쪽의 어떤 단기 불황으로 보고 있다라고 앞서 정 기자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중국의 CXMT가 레거시 D램을 막 공급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여기서 오는 어떤 구조적인 불황일 가능성은 없어요? 상신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산 증설을 엄청나게 하고 있고 여기서 당연히 중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 비중이 중국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당연히 가장 크기 때문에 영향이 당연히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서는 조금 구체적으로 좀 언급을 하자면 네. 상신 메모리의 증설이 과연 이 D램 시장의 점유율로 계속 확대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수요가 받쳐줄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죠. 만약에 최악의 상황이라면 중국 시장의 점유율을 다 뺏긴다는 건데 사실 그런 정도까지 아직까지는 기술
기술 격차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비해서 중국 기업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건 이제 최악의 상황이라고만 가정을 좀 할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고성능 DDR5나 뭐 LPDDR5나 HBM 시장에 가장 중요하게 좀 네. 중점을 두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HBM3보다는 이제 내년 상반기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HBM4 테스트를 이제 퀄 테스트를 통과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HBM3 시장은 이미 SK하이닉스 독주 체제가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걸 깨트리는 것보다는 새로운 제품인 HBM4,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 루빈이 한 6개월 정도 앞당겨서 네. 내년 3분기 정도에 출시를 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내년 늦어도 2분기에는 HBM4에 대한 퀄 테스트가 진행이 될 텐데 당연히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와 기존에 협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선시 되겠지만 삼성전자가 여기서 기술 경쟁력 우위를 보여준다면 삼성전자로서 경쟁력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최대 좋은 시기가 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희망적인 것은 이제 구글과 메타 그리고 애플과 브로드컴 등 AI 칩을 자체 개발하는 그런 생산 능력을 올리고 있는 모습들이 현재 포착이 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HBM 수요도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다변화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빅테크들을 향해서 공급사를 늘리는 것이 삼성전자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마이크론 실적으로 추정해본 국내 반도체주들의 실적 전망 정재용 기자와 알아봤습니다.